네, 생명과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남자 연중입니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났죠. 생명과학 2 먼저 총평부터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써 있는 그대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뭐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죠. 시험 본 학생들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좀 어렵게 풀었는데요. 뭐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9월 모의평가 뭐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뭐 평이했다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아마 이제 평가원 쪽에서도 6월 모의평가의 등급이라든지 학생들의 점수 분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조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9월 달에도 평가원이 바라는 바대로 등급이 잘 적정하게 분배가 되었다면 아마 수능에서도 9월 모의평가 정도의 수준으로도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무 2가 위축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EBS에선 2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생명과학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원 선택자와 투 선택자가 너무 쏠림 현상이 크다 보니까 이게 8과목인데 그중에 2과목을 선택하라고 이제 선택지는 8장을 줬는데 너무 이제 원 위주로의 선택을 하다 보니 2도 좀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이제 좀 더 도움을 받고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선택한 학생들이 너무 또 잘 푸는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집단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런 대상들도 그렇고 또 좀 더 2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절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9월이 이랬다고 해서 수능도 반드시 이럴 거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늘 준비 자체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은 이 정도의 난이도를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이번이 이제 개정교육과정의 처음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이제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왜냐하면 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 때는 범위 자체가 전범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9월 모의평가부터가 전범위이기 때문에 전범위를 놓고 어떻게 문제수를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도 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관심 있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됐는데 바뀐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또 단원별로 어떻게 나올까 그걸 좀 같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생명과학의 역사는 이제 새롭게 들어온 단원이죠. 여기서 하나는 문제가 나왔고 세포의 특성 여기가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라든지 뭐 생물의 구성 물질, 생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세포의 구조, 연구 방법, 뭐 이런 우리가 지엽형 보기라든지 외워야 될 것들이 기초적으로 많이 들어있고 또 학습도 우리 친구들이 초반에 있기 때문에 많이 했던 부분인데 4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과 광합성, 여기는 뭐 4문제도 뭐 더 이상 더 나가도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뭐 꽉 채워서 4문제 나온 것 같고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서 4문제,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에서 5문제. 여기 단원 자체가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5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에서는 생명공학 기술 쪽에서만 1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포의 특성에서 1문제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열어보니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에서 2문제 나왔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단원 배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힘을 주고 빼고 내지는 9월 모의평가까지 본 상태에서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 등급, 뭐 3등급이다, 2등급이다 그런 걸 딱 감안했을 때 내가 어느 단원의 문제들만 맞추면 등급 컷을 봤을 때 2등급 진입, 1등급 진입, 3등급 진입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총평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그럼 평이했느냐? 왜 작년도 9월이라 수능보다 이번 9월 모평이 평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주로 얘기했던 것은 생명공학 기술에서 PCR. 근데 이 PCR 기술 파트가 이번 개정되면서 빠졌죠. 수능 특강에서 살짝 뭐 돋보기 형식으로 잠깐 하단에 글이 나와 있고 문제도 출제는 됐었지만 그 문제 자체도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완성에서는 거의 문제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PCR 문제가 빠지다 보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난이도를 좀 낮췄던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샤가프 염기추론, 코돈, 오페론, 1유전자 1효소설, 하디 마인베르크 평형,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에서의 재조합, 뭐 판별, 이런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킬러형 문제라고 하는데, 겹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네. 근데 빠진 것도 있잖아요. 생명공학 기술의 PCR이라든지 오페론 요번에 또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문제들보다 여기의 문제들 중에 조금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해볼 만한 킬러형이더라도 네,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9월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눌 얘기들은, 그러면 앞으로 남은 우리 2달 남짓된 수능을 위해서 생명과학 2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도 우리 EBS 9월 모평 이후 학습 전략의 과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칼럼으로 올려드렸지만, 뭐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생명과학 2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래요.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계정에 맞춰서 전 단원을 고르게 우리가 학습해보자. 아까 이제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항수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잡을 수 있는 것과 내가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어려운, 정말 최고 난이도 막 1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지 수능에 맞춰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내가 한번 넓게 전 단원에 걸쳐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학습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속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중요하니까. 그죠? 많이 연습하시고 반복하셔야 실전 수능장 가서도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을 정말 긴장하고 압박하는 시간이 아니라 늘 했던 패턴대로, 이 정도에서는 몇 분에 끊었지, 내가 킬러형 문제 한 2~3문제 남기고는 몇 분 정도까지만 풀면 나는 안정권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수능 때도 모의고사 정도의 마음 자세와 그러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던 얘기는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긍정적인 신호를 드릴 수 있다면, 자만하지만 않으면 우리 생명과학 2에서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했고 또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그러한 결과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수능날 여러분들 더 밝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성에서 만날게요.